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시 운전 자격시험 예상문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종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덕국면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커브길 주행 시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을 맞추기보다는 먼저 화면을 정지하시고 정답을 맞춰보시고 그 다음 해설을 들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시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문제를 푸는 요령입니다. 그 요령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한 커브길 주행입니다. 급커브길 등에서의 앞지르기는 대부분 규제표지 및 노면 표시 등 안전표지로 금지하고 있으나 금지 표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방의 안전이 확인 안 되는 경우에는 절대 하지 않는다. 무엇을?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커브길에서는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맞는 표현이죠.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의 중앙선으로 치우친 운전을 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죠.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면 주간에는 전조등, 야간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내 차의 존재를 반대차로 운전자에게 알린다. 정답이 어느 건가요? 커브길에서는 기상상태, 노면상태 및 회전속도 등에 따라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핸들 조작이나 급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답은 3번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이 화면을 정지하시고 정답을 3번으로 채택하셨다면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주간에 전조등 켜서 뭐 하겠습니까? 커브길에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주간에는 경음기로 내 차를 알리고 야간에는 서치라이트로 내 차를 알려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경음기, 야간에는 전조등을 사용해서 내 차의 존재를 알린다. 자, 이 문제도 먼저 풀어서 정답을 내신 다음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에서의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리막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평소보다 넉넉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와 풋브레이크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오르막길에서 정차 있을 때는 가급적 풋브레이크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그렇죠. 4번이죠.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풋브레이크를 밟을 뿐만 아니라 오르막길에서 정차합니다. 지금 여기다 차를 정차하는 거죠. 그러면 풋브레이크만 밟아가지고는 안 되겠죠. 사이드 브레이크, 즉 핸드브레이크까지 같이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에서 정차 있을 때는 가급적 풋브레이크뿐만이 아니라 발브레이크만이 아니라 핸드브레이크까지 같이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료 소모율을 낮추고 공해 배출을 최소화하며 도로 환경 변화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럼 벌써 연료 소모율 낮추고 공해 배출 최소화하고 급제동 급감속 등을 하지 않아서 위험으로부터 안전운전을 하고 그러면 나오는 거 뭐죠? 경제운전이죠. 연료 소모율 낮추고 공해 배출 최소화 급제동 급감속 등 하지 않아서 안전운전하고 연료 소모율 공해 배출 안전운전 나오면 경제운전이다. 4번입니다. 겨울철 주행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끄러운 오르막길에서는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상에 오르는 것을 확인한 후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은 밤이 길고 약간의 비나 눈만 내려도 물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므로 전후방의 교통 상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맞죠? 주행 중에 차체가 미끄러질 때는 핸들을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틀어주면 스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주행 중 노면의 동결이 예상되는 그늘 장소를 주의한다. 이런 경우는 많이 얼어있죠. 3번이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나요? 자, 미끄러질 때 핸들을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틀어줘야 합니까?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틀어줘야 합니까? 미끄러지는 방향 쪽으로 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고 꼭 아셔야 됩니다. 미끄러질 때 핸들을 반대로 꺾는 것은 금물이다. 핸들을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꺾으면은 차량이 더 크게 회전하면서 스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해야 차량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하면 마찰력이 증가해서 차량의 움직임을 안정시키고 스핀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반대되죠. 미끄러질 때 미끄러지는 방향 쪽으로 핸들을 조작해줘라. 그래서 주행 중에 차체가 미끄러질 때는 핸들을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가 아니라 미끄러지는 방향 쪽으로 틀어줘야 스핀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서비스의 첫 동작이자 마지막 동작. 어서 오십시오. 내리실 때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죠. 서비스의 첫 동작이자 마지막 동작은 인사입니다. 6번입니다. 경제운전의 실천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동을 걸 때 클러치를 반드시 밟는다. 맞죠? 클러치 밟지 않고 시동 걸면 그냥 툭 하다 꺼져버리죠. 시동을 걸 때 필요에 따라 가속 페달을 밟는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급발진하게 됩니다. 시동 직후 급가속이나 급출발을 삼간다. 맞습니다. 경제 속도로 정속 주행한다. 맞습니다. 시동을 걸 때 바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안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주차할 때 기본 운행 수칙이 아닌 것은 주차할 때 기본 운행 수칙입니다. 주차된 차량의 일부분이 주행차로로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가 주차 공간이고 여기가 주행차로라면 여기다 주차를 했다. 머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맞는 표현입니다. 경사가 있는 도로에 주차할 때는 밀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퀴의 고인목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여기 이 바퀴 안에 이렇게. 그래서 언덕배기에다 이렇게 해서 바퀴를 받치는 거죠. 고인목. 주차가 허용된 지역이나 안전한 지역에 주차한다. 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일어난 경우에 이동을 삼가며 비상삼각대를 설치한다. 이동 삼간다가 아니라 갓길로 이동한 다음에 비상삼각대를 설치한다. 그래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일어났다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근데 이동을 삼가면은 그 자리에 그냥 두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거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다음에 갓길 등으로 이동한 다음에 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8번입니다. 진로 변경 및 주행 차로를 선택할 때 기본 운행 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급차로 변경을 하지 않는다. 맞죠? 도로 너면에 표시된 백색 점선 또는 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진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계속 유지하고 진로 변경이 끝난 후에 신호를 중지한다. 맞죠? 다른 통행 차량에 대한 배려나 양보 없이 본인 위주의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진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깜빡이를 계속 켜줘야 돼요. 깜빡이 좀 켰다가 바로 끄고 진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진로 변경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깜빡이는 켜져 있어야 됩니다. 2번은 뭐 때문에 틀렸죠? 도로 너면에 표시된 백색 점선 또는 실선의 진로를 변경한다.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점선에서는 할 수 있지만 실선에서는 진로 변경 못합니다. 이렇게 생긴 점선에서는 하지만 이 실선에서는 진로 변경 못한다. 그래서 도로 너면에 표시된 백색 점선에서는 가능하나 실선에서는 진로 변경 못한다는 겁니다. 9번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가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판 번호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 이러한 사람이 발행한 사실증명 서류 되죠? 경찰 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 확인 신고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종합검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비업체에서 결제한 영수증, 행정처분서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인데 정비업체에서 결제한 영수증 어디가 틀렸죠?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 예정 증명서 여기를 정비한 다음에 검사를 받을 겁니다. 이러한 정비 예정 증명서가 있으면은 유예할 수가 있죠. 근데 이미 다 고쳤다고 영수증 발급했답니다. 그러면 바로 유예가 아니라 검사 받아야겠죠. 자동차 종합검사를. 그래서 영수증이 아닙니다. 영수증은 다 고쳤는데 검사 받으시죠? 그러겠잖아요. 검사 유예를 받으려면 정비 예정 증명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 예정 증명서가 필요하지 영수증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 외에도 병원 입원, 해외 장기 체류, 섬지역 장기 체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를 입증할 서류. 그래서 이런 서류, 이런 서류, 이런 서류, 이런 서류, 그리고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10번입니다. 자동차를 출발하고자 할 때 기본 운행 수칙이 아닌 것은 운행을 시작할 때는 후사경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운전석은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조절되었는가? 기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지 않는다. 맞죠?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 방향지시 등은 진로 변경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종료한다? 아까 아니라고 그랬죠. 진로 변경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깜빡이를 꺼서는 안 됩니다. 켠 상태로 진로 변경이 완전히 끝나야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 지시 등은 진로 변경이 완전히 끝난 후에 종료합니다. 11번입니다. 봄철 자동차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추운 날씨로 인해 엔진 오일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 상태를 점검한다. 그렇죠. 겨울철에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누수라도 방치할 경우 엔진 전체를 교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냉각계통에서 부동액은 새지 않았는지 확인해 본다. 맞죠? 차량 부식을 촉진시키는 제설 작업용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이게 차량의 하체 등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를 할 때 다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노우 타이어는 휠과 분리해서 습기가 없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한다. 다 맞으니까 틀린 건 이것만 틀렸을 텐데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휠과 분리하여가 틀렸죠. 습기가 없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한다는 맞습니다. 분리하면 모양이 형태가 변형될 수가 있기 때문에 휠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휠과 분리하면 모양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휠에 끼운 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봄철 교통사고 위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른 봄에는 일교차가 심해 새벽에는 결빙된 도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봄인데도 새벽에는 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사현상에 의한 모래바람이 운전자 시야장애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추웠던 날씨가 풀리면서
통행하는 보행자가 증가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 긴장이 되면서 몸도 굳어지게 된다. 틀린 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디가 틀렸죠? 기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 봄이 되니까 기온이 올라가죠. 긴장이 되면서가 아니라 긴장이 풀리면서. 몸도 굳어진 게 아니라 몸도 나른해진다. 이런 표현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봄이 되면 기온이 상승하면서 긴장이 풀리고 몸도 나른해집니다. 노면의 마찰력이 가장 낮아지는 시점은 비 오기 시작한 지 몇 분 이내인가? 이 문제는 감으로 풀기는 좀 그렇죠. 정답은 5분에서 30분 내에 빗방울이 아스팔트 쪽에 떨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먼지와 거기에 있는 기름때와 이것과 묻어가지고 이게 윤활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끄러워요. 오히려. 브레이크도 잘 안 듣습니다. 이때가. 마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노면에 떨어지고 5분 내지 30분에 이르면은 노면에 있는 먼지하고 기름 등이 빗물에 혼합되어서 도로 표면상에 뭐란다? 윤활밴드를 형성하기 때문에 미끄럽다. 마찰력이 낮아지고. 그래서 브레이크도 잘 안 들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14번입니다. 여름철 자동차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엔진이 과열되기 쉬우므로 냉각수의 양을 충분히 채우고 펜벨트의 장력은 적절한지 수시로 확인해 본다. 맞죠? 차량 내부에 습기가 있는 경우에는 습기를 제거하여 차체의 부식이나 악취 발생을 방지한다. 맞습니다. 해수욕장 인근, 해양 근처를 주행한 경우에 따로 세차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틀렸죠.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산화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를 운행한 다음에는 세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 장거리 운전 뒤에는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 그리고 브레이크 액트가 아니라 액 등을 점검하여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또는 해양 근처는 소금기가 강하고 이 소금기는 산화작용을 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해안 부근을 주행한 후에는 세차를 해서 소금기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복장의 기본 원칙, 깨끗함, 단정함, 품위 있음, 개성. 근무복장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단체복이죠. 단체복. 자기 절대로 개성인들이 입으시오 뭐 해가지고 빨간색, 노란색, 반바지 뭐 이렇게 입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개성이 아닙니다. 근무복장이 패션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무복장의 기본 원칙은 깨끗하고 단정하고 품위 있고 개성은 아니고 규정에 맞게 통일된 복장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16번입니다. 단정한 용모와 근무복장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정한 용모와 근무복장, 승객이 받는 첫인상 결정 맞죠? 하는 일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영향 주죠. 개인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인을 제공한다. 다 맞으니까 틀린 건 이걸 건데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개인의 이미지가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인을 제공하죠. 그런 유니폼을 입음으로 해서 그 회사의 이미지를 좌우하게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정한 용모 근무복장은 회사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인을 제공한다. 기본적인 A를 표현하는 가벼운 인사, 목례죠. 몇 도 정도의 인사이냐? 그렇습니다. 15도. 이게 목례입니다. 가벼운 인사 15도 목례.
18번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원인 조사 중 노면에 나타난 흔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스키드마크, 요마크, 프린트 자국 등 타이어 자국의 위치 및 방향을 조사한다. 흔적을 조사하는 거죠. 충돌, 충격에 의한 차량의 파손품의 위치, 방향, 이것도 흔적 조사 맞죠? 피해자의 유류품, 혈흔 자국 조사, 이것도 흔적 자국이 맞습니다. 사고 지점 부근에 가로등, 가로수, 전신주 등이 어떻게 시설물이 되어 있냐? 이건 시설물 조사죠. 흔적 조사가 아니죠. 그래서 묻고 있는 것이 흔적 조사라고 그랬으니까 흔적 조사만 보면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스키드 마크나 요 마크가 무엇인지 정도는 한번 이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드 마크란 건 뭐냐?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그 바퀴가 멈췄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는 방향으로, 여기서 바퀴는 멈췄습니다. 가는 방향으로 쭉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바퀴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차체가 관성에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마크가 있죠. 이게 스키드 마크입니다. 가는 방향으로. 이게 스키드 마크예요. 운전자가 급제동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멈췄습니다. 타이어는 돌지 않아요. 그런데 관성의 법칙으로 미끄러집니다. 이러면서 이 흔적을 남기는 거죠. 요게 스키드 마크다. 근데 이제 요 마크는 뭐냐? 예를 들면 이런 커브길에서 여기서 멈췄습니다. 멈췄더니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전체 이 차체가 이쪽으로, 예. 머리는 이렇게 있는데, 머리는 이렇게 있는데 차체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예. 이쪽으로 틀었는데도 이쪽으로 차체가 밀리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 요 마크라고 하는 겁니다. 운전자가 급격하게 핸들을 꺾는 등 무리한 선의 주행으로 인해 타이어가 구르면서 옆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방향으로 굽어진 곡선 형태의 자국이 남는다. 타이어의 노면을 긁히면서 대각선 가는 줄무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앞차 대가리를 향해서 쭉 긁고 나가면은 요건 스키드 마크. 이런 데서 이쪽으로 털었는데도 이 전체 차체가 이렇게 되면서 이 전체 차체가 이쪽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예. 이 앞대가리는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흔적을 그리는 거. 이걸 가리켜서 요 마크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머리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는 답은 노면에 나타난 흔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러니까 이것도 흔적, 이것도 흔적, 혈흔 자국, 이것도 흔적인데 얘는 흔적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가 이걸 조사하는 거죠. 이것은 시설물 조사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중 추돌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차가 반대 방향 또는 측방에서 진입하여 그 차의 정면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중앙선입니다. 이쪽에서 오는 차가 내 차의 정면과 부딪혔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 차는 여기로 오고 내 차는 여기로 가고 여기서 부딪혔다. 이걸 가리켜 충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충돌. 두 대 이상의 차가 동일한 방향으로, 내 차도 여기로 가고 이 차도 여기로 갑니다. 이 뒷차도 여기로 갑니다. 이 차가 이 차를 받았습니다. 박으니까 이 차도 이 차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다 앞차의 뒷공무니를 박았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추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대 이상의 차가 동일한 방향으로 주행 중 뒷차가 앞차의 후면을, 뒷공무니를 받는 것, 이걸 추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차가 추월, 교행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 측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차가 앞지르기 하려고 이렇게 가면서 내 차의 여기와 측면이 부딪혔습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 접촉사고라고 한다.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의 장소에 뒤집혔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전복사고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충돌사고, 두 번째 것은 추돌사고, 세 번째 것은 접촉사고, 네 번째 것은 전복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도사고, 차가 완전히 뒤집어진 건 아닙니다.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우측으로 쓰러졌으면 우전도, 좌측으로 쓰러졌으면 좌전도. 내용을 아시겠죠? 바퀴가 어떻게 그래야 되나 모르겠네. 옆으로 쓰러졌다. 그렇게 합시다. 뒤집어졌으면 전복인데 옆으로 쓰러졌으니까 전도다. 좌측 옆으로 쓰러졌으면 좌전도, 우측 옆으로 쓰러졌으면 우전도라. 20번입니다. 상사에게는 존경심을, 동료에게는 우애와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인사죠. 상사에게는 존경심, 동료에게는 우애와 친밀감, 인사입니다. 21번입니다. 의견, 정보, 지식, 가치관, 기호, 감정 등을 전달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상대방과 소통해 나가는 과정. 소통, 그러면 뭡니까? 대화죠, 대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다 지금 기출문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하면 이게 대화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대화 시 말하는 입장에 해당하는 것은, 대화하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이렇게 있겠죠. 흥미와 성의를 가지고 경청한다. 이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이죠. 상대방의 눈을 부드럽게 주시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질문하면서도 물어본다. 이거 듣는 사람이죠. 맞장구를 치면서 경청한다. 이거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입장, 답은 이거겠네요. 말할 때 어떻게 한다? 먼 산 보고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눈을 부드럽게 주시하면서 말한다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승객이나 상사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는 언어. 그렇죠. 존경어 또는 존칭어 이러면 되겠죠. 1번입니다. 승객이나 상사에게 말을 걸 때 존경어를 씁니다. 사람은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사회의 각종 기능을 수행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직업윤리. 자, 직업을 통해서 본분을 다한다. 그래서 직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직분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한다. 이걸 직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의식, 전문적인 어떤 것을 익히는 거죠. 이 전문의식. 천직의식은 하늘이 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소명의식도 하늘이 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둘은 하늘이라는 의미가 매우 의미가 깊어요. 소명의식도 하늘이 준 명을 수행한다. 명령을 수행한다. 천직의식은 하늘이 내려준 직업이다. 전문의식은 전문적 수행을 갖춰야 한다는 거고, 직분의식은 직업을 통해서 본분을 다한다. 그래서 직분의식이라고 한다. 25번입니다. 바람직한 직업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미래지향적 전문능력, 소명의식 직업관, 사회 구성으로서 역할지향적 직업관, 지휘지향적 직업관. 정답은요? 그렇죠. 나는 사장하려고 이런 지위를 탐내는 것. 이것은 직업관으로서 합당하지 않죠.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명의식, 역할지향적, 전문능력. 이렇게 해서 내가 직업으로서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의식이라야지
내가 사장 돼가지고 한번 떵떵거려 보겠다. 뭐 이런 지위지향적 이건 직업 간의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26번입니다. 직업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도구나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수단을 중시하는 데 의미를 둔다. 이게 내재적 가치라고 볼 수 없죠. 예, 수단이나 방법으로 내가 뭔가 칼자를 쥐고 또는 뭐 많은 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내재적 가치는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어 직업을 도구적인 면의 가치를 둔다. 도구 수단의 가치를 두는 것은 내재적 가치는 아니죠. 직업이 주는 사회적 인식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을 갖는다. 얼른 보고 맞는 것 같지만 아닌 것은 뭐 때문이죠? 직업이 주는 사회적 인식, 사자 들어가는 거 좋아하니까 사회가 그 직업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니까 나도 그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거. 내재적 가치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사회가 인식하는 바깥에 있는 어떤 걸 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원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 헌신과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이게 바로 내재적 가치를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둘은 고르기가 어렵지 않은데 직업이 주는 사회적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왜 내재적 가치가 아닌가 이해가 되셨죠?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직업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거기다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 이것은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맞는 것은 4번입니다. 27번입니다. 운수 종사자의 준수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객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맞죠? 영수증 발급기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면 영수증의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았다. 경찰이 운전면허증 봅시다 라고 하니까 잠깐만요. 저희 사장님한테 전화해보고요. 그래가지고 회사로 전화해보고 보여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죠.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운송사업자에게 보고를 받은 이에 따른다 아니라는 거죠.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하십시오 라고 하면 바로 제시해야 합니다. 회사에 물어보고 보고받은 후 한다 아니라는 거죠. 관할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용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즉시 제시해야 합니다. 회사에 물어보고 제시하는 거 아닙니다. 택시 운송사업자가 차량의 입출구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 운송사용 자동차의 운행정보. 미터기에서 나오죠. 운행정보가. 이거 얼마나 보존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 보존. 1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터기에서 나오는 운행정보는 얼마 이상? 1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29번입니다. 출혈이 발생한 환자를 발견한 경우 응급처치 방법. 출혈이 심하다면 출혈 부위보다 심장이 더 가까운 곳, 그 위쪽을 어떻게 한다? 꽉 묶어서 지혈해라. 그 다음에 출혈이 적을 때는 꺼지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상처를 꽉 누른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핏기가 없어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얕고 빨라지는 쇼크 증상이 발생하면 바깥에는 피 흘린 게 없어요. 근데 내부에서 이게 뇌출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배 안이라든가 이런 내부에 출혈이 있다라고 의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뇌출혈로 의심되는 경우 부상자가 춥지 않게 모포 등으로 덮어주고 햇볕을 쬐도록 한다. 이게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모포 등으로 접어서 저체온을 막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햇볕을 쬐도록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늘지게 해줘야 합니다. 직접 햇볕 쬐면 안 되죠.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뇌출혈 환자의 경우, 부상자의 경우 춥지 않도록
모포 등으로 덮어서 열 손실을 방지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햇볕을 직접 쬐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30번입니다. 참을미 승객을 위한 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환자의 경우는 통풍이 잘 되고 비교적 흔들림이 적은 뒤쪽으로 앉도록 한다. 잘 모르겠다. 심한 경우에 휴게소 내지는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것이 정차하여 차에서 내려 시원한 공기를 마시도록 한다. 맞죠? 참을미 승객이 토할 경우를 대비해서 위생봉투 마련. 맞고요. 참을미 승객이 토한 경우에는 주변 승객이 불쾌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한다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환자의 경우는 통풍이 잘 되고 비교적 흔들림이 적은 뒤쪽이 아니라 앞쪽이죠. 앞쪽이 흔들림이 적죠. 통풍도 잘 되고. 그래서 앞쪽으로 앉도록 한다가 맞습니다. 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집 교재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 다음 시간은 이제 이론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굳이 여기서 다음 시간이라면 지리입니다. 지리는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리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